네, 이도헌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도헌입니다. 많이 기다리시게 했고 전혀 예정에 없던 설명으로 인해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전화도 다 들으셨죠? 네. 네네. 그렇지만 이제는 다 정상화됐습니다. 우리 이 대표님까지 신경 쓰실 건 전혀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시작하죠. 아프리카 돼지열병 긴장감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까지 들어왔습니다. 급기야.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영농법인 성우, 홍성에 있는데요. 충남 홍성. 성우의 이도헌 대표님 연결했습니다. 자, 먼저 바로 들어가죠.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료제도 그리고 예방 백신도 없고 걸리면 치사율이 100%라더군요. 도대체 어떤 질병입니까? 예, 그 아프리카 열병 일단 그 사람에게는 감염되지 않고 그 돼지에게만 이제 전염이 되는 그 바이러스성 질병입니다. 예. 그 70년대 원래 아프리카에 있던 토착 질병인데 그 70년대에 그 유럽으로 유입이 되었고 이후에 유라시아 대륙 전체로 퍼진 그런 치사율 100%의 무서운 질병이고요. 예. 그 유럽이 굉장히 이제 바이오텍이 발전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더라면 벌써 70년대 유럽에서 큰 그 재앙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백신을 만드는 부분들은 어려운 그런 질병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먹다 남긴 음식물을 돼지에게 주면 걸릴 수 있다는데 그게 유일한 발병 이유인가요? 아니면 그것도 이유 중에 하나인가요? 예, 이 부분을 조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네. 이게 바이러스성 질병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일반 음식물을 먹는다고 무조건 이제 발병 위험이 있는 건 아니고, 예.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그 돼지의 육가공품이 섞여 있는 음식 쓰레기를 네. 먹었을 때 이제 그 발병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 예. 이게 사소해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큰 위협 요인인 게요. 그 옛날 스페인의 70년대에 그 아프리카에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병을 했을 때 아프리카와 스페인을 오가는 비행기에 있는 기내식 쓰레기에서 시작이 됐다고 그럽니다. 아하. 그래서 그만큼 이제 감염 위험이 크고요. 이 외에도 그 어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돼지의 분뇨라든지 책 이런 것들이 돼지를 통해서 매개체로 이제 접촉을 하게 되면은 이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그러한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오염이 된 수분이건 음식물이건 그 어떤 무엇이 됐건 그것을 돼지가 섭취하게 됐을 때 바로 걸려버리는 것이고 일단 걸리면 그것을 통제하거나 사후 치료할 그 어떤 수단도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잔반이라고 표현하는 음식물 음식물 사람들이 먹다 남긴 것을 흔히들 돼지에게 주곤 하는데 네. 그것을 먹으면 바로 걸리는 건 아니지만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돼 있는 음식물이 섞여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므로 특히 이런 시기에는 그런 것도 매우 주의해야 한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정도로 일단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거 평소부터 꼭 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 문제가 아니더라도 평소부터 궁금했는데 사람이 먹다 음식물이 당연히 남을 수가 있죠. 누구나 다 뭐 더러운 음식, 준비한 음식을 다 깨끗이 먹는 사람은 없을 터이니까. 네. 그런데 이것을 남은 걸 모아서 저장을 했다가 돼지 농가로 이동을 해서 주다 보면 시간이 걸릴 것이고 요즘 같은 상온에는 당연히 부패를 하겠죠. 네. 누가 정성스럽게 콜드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냉동 탑차에 정성스럽고 아주 청결하게 이송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분명히. 네. 그렇다고 보면 돼지나 동물들에게 그렇게 상한 음식물 그런 걸 사료 대신에 줘도 이 동물들은 병에 안 걸립니까? 이를테면 식중독 같은 거? 돼지가 대표적인 사람과 함께 대표적으로 잡식성 동물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돼지의 그 식습관이나 그 소화기 구조가 사람과 거의 동일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사람이 먹고 배가 아프고 하다면 돼지도 먹으면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돼지는 그냥 말 그대로 이것저것 아무거나 허겁지겁 잘 먹고, 그러니까 뭐 웬만한 거 줘도 알아서 잘 튼튼하게 처리하고 뭐 그러겠지. 이거는 오산이다 이거죠. 예, 아닙니다. 그 옛날 집에서 이제 집돼지를 키울 때 같은 경우는 예. 저희가 집에서 먹은 음식을 바로 주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렇게 보면 음식도 좀 신선하고 사람이 먹는 식단과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야 뭐 큰 문제가 없었겠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 그 잔반돼지라고 할 때는 예. 그 도시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모아서 주는 형식이거든요.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송 경로라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그 어떤 음식의 어떤 영양소 밸런스라든지 이런 면에서 좀 불확실성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아니 제가 생각해도 특히 이런 여름철 한 5, 6, 7개월 동안은 각 집이나 각 아파트 단지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남은 것들을 모아서 집화, 그다음에 저장하고 임시 저장해서 탱크 같은 데 옮겨서 잔반으로 돼지를 키우는 전국의 양돈 농가까지 수송하는데 적어도 몇 시간, 어쩔 땐 1시간도 걸릴 수 있을 텐데 그러다 네. 보면 저장 및 이송 과정에 부패가 심화되리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상식이죠. 예. 근데 그런 걸 먹고도 저는 돼지가 아프지 않고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게 너무 신기했는데 예.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바이러스를 계기로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평소에 궁금했을 수 있는 사항을 하나 여쭤본 거고요. 예. 지금 이성우 대표가 운영하고 계시는 홍성 소재 성우 영농법인에서도 굉장히 과학적이고 선진적인 방법으로 양돈도 하고 계시죠. 지난번에도 예.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음식물 남은 걸 돼지에게 사료로 주는 잔반 축산 농가가 전체 양돈 농가의 몇 퍼센트쯤 됩니까? 예, 한 250농가 정도 되니까 전체 농가의 한 5%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요. 예, 그리고 사육두수로는 우리나라 전체 돼지의 한 1% 정도 수준입니다. 사육두수는 1%. 예, 대신에 그 실제로 이 돼지들이 그 소화 또는 처리하는 음식물 폐기물의 양은 한 전체 음식물 폐기물이 한 11% 정도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에서 매일 쏟아져 나오는 음식물 뭐 쓰레기라고 표현을 해두죠. 잔반, 잔반은 네. 또 군대 용어 같고. 아무튼 그게 한 100kg쯤 나온다면 11kg, 그러니까 약 10분의 1을 축산 농가에서 다 그걸 해결을 해주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90%는 어떻게든 폐기를 해서 소각을 하거나 매장을 하거나 어떻게든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를 하고 네. 전체 음식물 쓰레기의 약 10분의 1은 양돈 축산 농가에서 즉 돼지들이 먹어 치운다 이런 얘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에서 전체 기르는 돼지 전체 총 마리수 두수로 속에서의 비중으로 따지면 1%.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1000마리라면은 10마리 정도가 그렇게 한다. 그게 시장에서 혹시 그 원료 가격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야박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만 일반 사료를 먹고 키운 큰 돼지와 음식물 잔반을 먹고 큰 돼지 사이에 시장 가격 애초에 출하될 때 좀 차별이 있거나 그런 게 있나요? 그 이제 일반적인 이제 정식 사료를 먹이고 과학적으로 키운 돼지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떤 육가공이나 유통회사들이 이제 가져가는 구조로 되어 있고, 예. 그다음에 이런 유통회사들이 이 잔반 돼지는 가져가진 않습니다. 아하. 하지만 이게 도축이나 유통 단계에서부터 어떤 정확하게 이게 잔반 돼지라고 구분이 분류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도축 지나면은 그런 면에서 뭐 대부분의 돼지들은 일반적인 사료를 먹인 돼지겠지만 예. 정확하게 이게 잔반 돼지야라고 분류돼서 표시되어 유통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소비자들이 직접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더군다나 사육두수가 1%밖에 되지 않는다니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아무튼 나누어 보자면 갈래는 그렇게 돼 있군요. 예, 그러면서 우려하는 게 그 우리가 왜 뭐 식당을 가더라도 뭐 늘 맛있게 가는 식당이라도 뭐 하루 가서 맛이 없으면 그 나쁜 기억이 남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평소에는 괜찮다가 어떤 한 번의 그런 나쁜 맛에 대한 기억이 우리 한돈 산업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까 아,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은 있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그렇겠군요. 특히나 사람들은 특히 의식주 그중에서도 섭취하는 음식물의 경우에는 한 번에 나빴던 기억 또는 만에 하나 섭취하고 탈이 났거나 하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억할 뿐더러 밖에다가도 외부에다가도 경고성 전달이나 이런 걸 하게 돼 있죠. 네, 네, 기사로 날 확률도 높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농가들 또는 해당 분야 산업에 미치는 타격 이런 것들은 상당히 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시 아프리카 돼지열병 얘기로 돌아오죠. 그러면 우리나라도 외부에서의 바이러스 유입 없이 자연 발생적으로 돼지열병이 발병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이 바이러스가 존재하지 아직은 유입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발병은 아까 말씀드린 잔반이라든지 네. 또는 이런 그 감염된 멧돼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외부로부터 유입이 되는 경우에만 발병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해외여행 마치고 귀국하는 사람들 중에 가공 육물 제품, 뭐 돼지, 뭐 소세지라거나 이런 종류의 것들을 특히 면밀하게 체크하는 이유가 그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문제는 지금 북한 유입이 확인이 됐습니다. 북한까지는. 북한과 우리에는 DMZ라고 비무장지대라는 이름의 폭 2 내지 4km 정도의 완충지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남북한 사람만 다니지 못할 뿐이지 동물과 식물은 바람이나 제발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넘나들지 않습니까? 네, 북한 유입까지 확인이 됐는데 멧돼지 등을 통해서 우리 쪽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초비상입니다. 북한으로부터의 전파를 막을 정부 차원의 대책 우선 좀 소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네. 양돈 농가가 취할 수 있는 자체적으로 취해야 하는 조치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 휴전선에 보면 비무장지대의 상당 부분의 지역은 이제 철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옛날 같으면은 이제 무장 간첩이나 공비가 내려오는 것들을 막기 위한 감시 체제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반면에 이제 그런 철책이 안 되어 있는 쪽이 김포라든지 요쪽 같이 이제 한강으로 접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돼지들이 수영을 잘합니다. 수영이요. 예.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에는 그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폐사한 돼지가 바다를 흘러서 대만 해변까지 온 사례들도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이낙연 총리께서도 그것 때문에 직접 김포를 다녀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그런 한강으로 해서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돼지들에 대한 감시를 국방부에서 잘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기존에 그 무장 공비를 막으려고 했던 요즘은 남북 평화 시대니까 이게 뭐 좀 옛날 말 같긴 합니다만은 그런 감시 시스템들을 도입을 하면은 적용을 하면은 그래도 좀 그 방역에 도움이 크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다음에 근데 사실 그 유사이래로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100% 10년이고 20년이고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만 정부에서 잘하더라도. 네. 그렇게 본다면은 그 최악의 경우에 유입이 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 네. 또 축산업에서나 양돈 농가들은 또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양돈 농가 같으면은 이제 과거 구제역 때와는 다른 차원의 차단 방역이나 소독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도축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돼지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돼지가 많이 몰리는 도축장이나 이런 데에서도 과거와는 좀 다른 차원의 방역 소독 설비가 도입이 된다든지 이렇게 해서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축 과정에서 축산 농민 또는 도축 종사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의외로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 유입에 있어서는 저희가 할 일이 없지만은, 네. 근데 의외로 이제 왜 구제역 같은 경우도 2011년에 그랬지만 한 군데에서 발병이 되면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 확산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유입 이상으로 무섭습니다. 네, 네. 근데 그 확산에 대한 거를 막아내는 것들은 도축장과 같은 주요 거점 시설 네. 또는 그 개별 농장들이 나름 최선을 다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어떤 향후 불가피하게 유입이 된 이후의 대책에 대해서는 양돈 농가나 축산업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 소비자들은 물론이고 축산업 관계자도 그 점은 물론 잘 알고는 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도축장으로 여러 군데서 모이기 때문에 거기가 집화원이자 또 다른 전파원이 될 수 있는 2차적 기능을 하게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참. 자, 현재 남북한 접북 지역 감시 강화에 들어갔는데 뭐 정부 발표를 보니까 50여 명의 감시 담당관들 해서 배치하곤 했다는데 물론 이렇게라도 해야 하는 것이겠지만 돼지가 수영을 해서 온다거나 멧돼지가 깊은 산중을 타고 이 녹음이 우거진 철에 이동하는 것을 어떻게 다 일일이 막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건데 이 감시 실질적으로 가능하다고 이 대표는 보십니까? 저는 그냥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 유입의 확률을 낮춰주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확산에 대한 대비책을 만드는 것이 유입을 막는 것 이상으로 네.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 돼지고기의 소비자이자 시장 참여자이기도 한데 우리가 그동안 몇 번의 집단적인 살처분 이런 거 경험하면서 물적 피해, 심적 피해 이런 거 크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요즘 이제 베트남이나 중국 여행을 많이 가시는데요. 네네. 의식하고 하신 건 아니겠지만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중국에서 피자를 그냥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피자에 있는 그 토핑이 돼지고기였던 겁니다. 아. 그래서 그 여행 갔다가 뭐 쇼핑도 하시고 다 좋은데 네. 정말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혹시 그 유가공품이 섞이지 않았는지 이런 걸 좀 더 유념해서 하셨으면 참 감사할 것 같고 네. 말고 사실 국내에서 보면은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그 중국이나 베트남산 유가공품들이 꽤나 유통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은 좀 신고를 해주신다든지 아니면 좀 소비를 좀 멀리 해주시는 것들이 그것만 되더라도 저희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게 확실히 사멸됐다는 것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그 순간까지는 국외, 특히 국외에서 들어오는 정체가 명확하다 하더라도 육가공 제품은 아예 손을 딱 끊고 소비하지도 말고 그걸 유통시키지도 않는 게 일단은 최상이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간단히. 그래서 사실은 방역은 저희는 국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은 국력이다.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메르스 때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네. 자,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신문 칼럼에서도 우리 이 대표께서 쓴 글 조목조목 잘 일반인들도 한번 읽으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뭐고 문제가 뭐고 우리 정부가 지금 가장 먼저 역점을 둬야 할 게 뭐라는 것을 잘 짚어주시긴 했습니다만 제가 그걸 일일이 다 전할 수는 없으니까 이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검색창에서 뭐 이도헌을 치든지 돼지열병 뭐 이런 식으로 치면 아마 서울신문 칼럼을 접근하는데 전혀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고요. 제가 이 정도면 너무 홍보해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사실 저희가 양도 농가들이 요즘 걱정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렇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고 해서 정말 너무 별 감사합니다. 말씀입니다. 농담을 또 이렇게 다큐로 받으셔서 사람 미안하게. 자,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현재 북한까지 왔고 우리가 차단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전파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여러모로 다행이겠습니까마는 여러 가지 재반 여건상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살처분 그리고 양돈 농민들 엄청나게 큰 타격을 받고 돼지값은 폭등할 거고 뭐 이런 악순환이 또 빚어질 텐데 살처분 이거 정말 두어 차례 보셨겠습니다만 이거 해서는 안 되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사실 살처분이라고 하는 게 네. 저희 농가도 마찬가지고 살처분을 하는 분에게도 트라우마가 되고 그럼요.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충격이 되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병이 돌면 살처분 말고는 정말 방법이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네. 보통 이제 그
바이러스가 숙주가 죽으면은 금방 소멸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프리카 돼지열병 같은 경우는 숙주가 죽더라도 최대 3년 이렇게까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 그럼 이를테면은 이제 감염이 된 농장에 예를 들어서 뭐 일부 뭐 분뇨 분비물이나 네. 이런 것들을 요즘 농촌에 보면은 들고양이도 있고 까치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들고양이나 이런 것들이 거기에 접촉을 하고 옆에 농장으로 뭐 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확산이 될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큽니다. 아하. 그런 면에서 물론 저희도 그 살처분은 최소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 정교한 매뉴얼이 있어서 그 충격은 최소화해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뭐 참 이런 말씀이 좀 가슴 아프긴 하지만 대를 위해서 어떤 손은 어느 정도 희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불가피한 상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역병이 상륙을 하고 그게 내부에서 제2차, 3차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면 아픔은 어쩔 수 없지만 살처분은 불가피한 조치다. 예, 가능하면은 만약에 발생을 한다면 초동에 오히려 살처분을 정확하게 해서 예. 그 두 번, 세 번, 네 번 확산으로 반복되는 살처분을 예방하는 것이 그래도 이제 차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군사 용어 같아서 대단히 좀 송구합니다만은 원점 타격을 정밀하고도 명확하게 함으로써 살처분되는 숫자를 최소화하고 나머지 지역을 안전하게 지키는 그런 쪽에서는 세심함과 정보의 우수성과 일하는 사람들의 성의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항상 이런 일 터지면 어려운 분들, 축산농가 이런 분들 그리고 돼지 이것 거의 생필품의 하나니까요. 전 국민이 계산 불가능한 손해에 처하곤 합니다. 국가 경제도 일시적으로나마 굉장히 큰 타격이 불가피할 거고요. 앞으로 차차 돼지고기 소비가 많아지는 여름철로 가고 있는데 하필 이때 그리고 경제 상황도 안 좋다고 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정부에서 잘 대처해 주리라. 그런 믿음과 함께 똑바로 쳐다보고 비합리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의견 개진하고 비판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기를 무엇보다도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농법인 성우 이도헌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